안녕하세요. 힐링당석 힐링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주연입니다. 네. 여성분들 다이어트 상당히 관심 많으시죠? 우리 주연 씨도 뭐 다이어트 관심 많으시죠?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뭐 여성들은 뭐 평생의 숙제라고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할 정도인데, 솔직히 그래요. 왜 남자들은 담배 끊는 사람, 독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성들은 또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 독한 사람이라고 친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 근데 이 다이어트가요, 물론 이제 살을 빼고 뭐 이런 건 좋아요. 근데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이 뼈가 약해져 갖고 잘못하면은 척추에 골절까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번 시간에도 이 힐링닥터에서는 건강에 대한 정보로 꽉꽉 채워드립니다. 네. 척추질환 치료법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함께해 주실 더 좋은 병원의 박종수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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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희 힐링닥터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 평소에 척추 질환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척추에 관련된 건 뭐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전에 이런 치료를 받았었는데 지금 더 이상해. 아니면은 한동안 좋아졌는데 낫질 않아. 아니면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봤는데 좀 괜찮다가 또 다시 아팠다. 괜찮다 다시 아팠다. 네. 그런 분들 다 좋습니다.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박종수 원장님과 이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요. 자, 원장님, 주로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요즘 이제 뭐 척추가 거기가 좁아져 갖고 통증을 느끼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지금 어떤 질환이고 그리고 왜 그런 질환들이 생기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죠. 척추에 생기는 질환이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대표적인 것이 많이들 아시는 게 디스크, 네. 그리고 협착증 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대개 어르신들은 디스크보다는 협착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척추가 좁아지는 게 그 협착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보통 이렇게 좁아졌다 얘기하면 예. 협착증인 경우가 많죠. 예, 그럼 네. 그게 이제 어떤 질환이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 질환을 앓고 계시는 겁니까? 예, 척추관 협착증이란 여기 자료화면에 보듯이 왼쪽이 정상 환자의 MRI 단면 사진이고요. 네. 오른쪽이 협착증 환자의 MRI 단면 사진인데 정상인 환자의 같은 경우에는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이 신경인데 네. 이게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잘 펴져 있는 반면에 협착증 환자 같은 경우는 이 동글동글한 신경이 주변 검은 구조물들에 의해서 콱 눌려 보이는데 이렇게 그 신경이 주변 그 인대라든가 관절면 혹은 디스크 등에 의해서 좁아져가지고 신경이 지나는 길이 좁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고요. 네. 이거를 이제 단면을 옆으로 찍은 사진이 왼쪽에 보이는 MRI 사진인데 네.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신경이 저렇게 빨간 동그라미 있는 부분에 의해서 디스크와 주변 인대에 의해서 좁아져 보이는 것을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를 이제 신경만 좀 자세하게 보는 사진이 가운데 사진인데 위에서 하얗게 내려오던 신경이 좁아져가지고 까맣게 돼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예. 이런 것을 보통 이제 모래시계에 비유해서 모래시계 내려가는 그 좁은 통로가 좁아져 있듯이 신경도 저렇게 좁아져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 척추관 협착증이 이 신경에 지나가는 그 신경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원장님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디스크의 이 질환 증상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뭐 이렇게 허리가 아프면 젊은 사람들은 뭐 디스크인가라고 의심하지만 네. 어르신들은 이게 디스크인지 협착증인지 사실 좀 구분하기가 힘들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시청자분들이 쉽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디스크랑 협착증이 이제 보통 허리에 가지는 질병으로 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인데 이 두 가지 질환이 그 어느 부분적으로는 좀 비슷한 면이 있고 어떤 네. 부분은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예. 물론 단정적으로 이렇게 딱 잘라서 두 개가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분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걸으면 좀 편해지지만 협착증은 걸으면 힘들어서 쉬었다 가야 돼요. 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허리 디스크는 신경이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그 허리를 구부리게 되면은 그 돌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더 압박하게 돼서 통증이 더 심해지지만 네. 협착증은 반대로 허리를 굽히면은 신경이 좀 풀리는 효과가 나타내서 좀 더 편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특정 그 신경이 눌려서 한쪽 면으로 주로 증상이 생겨서 허리와 다리 한쪽 편측으로 좀 생기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협착증 같은 경우는 허리, 다리뿐만 아니라 엉치 통증도 동반이 되고요. 증상이 양쪽으로 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병원에 가시면 보통 다 하시는 검사들인데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다리를 올리면은 디스크에서 압박된 신경 때문에 통증이 있어서 잘 올리기가 힘든 반면에 네.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올리는 데는 큰 제한이 없습니다. 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같은 증상인데 이렇게 다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래 걸어갈 수 없으면 이제 협착증이고 좀 걷다 보면 좀 걷기 편한 건 이제 디스크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네요. 예. 그렇군요. 자, 우리 주현 씨는 100m 이상 걸어가는 걸 힘들어 하던데 협착증이 온 게 아닌가? 벌써부터 협착증이면 큰일 나죠. 네.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등 이 척추 질환이 있을 경우에 그 증상이나 어떤 병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제 얘기가? 아, 예, 그럼요. 예. 사실 어떤 병이 있다 하더라도 네.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말기가 있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에 대한 해당되는 치료법이 있고요. 네. 척추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 단계별로 치료법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세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크게는 이제 여기 자료 화면에는 1, 2, 3, 4단계로 나누어 있는데 크게는 1, 2단계와 3, 4단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1, 2단계는 이제 보존적 치유하는 이렇게 단계로 볼 수가 있고 3, 4단계는 거기에 약간 침습적인 수기가 들어가는 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물리치료나 운동치료를 하게 되고요. 2단계는 그것보다 좀 더 진행된 경우에는 약물이나 주사치료를 하게 되고 약물이나 주사치료로 증상이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3단계나 4단계로 가서 비수술적 혹은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네. 치료법은 디스크랑 협착증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비수술적 치료는 디스크인 경우에는 고주파 수액감압술 혹은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들을 할 수 있겠고요. 네. 협착증 같은 경우도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로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을 통한 레이저 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현미경 수술을 할 수가 있고 협착증 같은 경우는 현미경을 이용한 수술 혹은 고정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협착증, 디스크 이렇게 유형별로 좀 다른 치료법이 적용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고요. 여러분의 상담 전화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힐링네트워크 이번 시간에는 허리 건강 비수술 치료로 지키자라는 주제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평소에 이 척추 질환에 대해 궁금증 갖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화 상담을 받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저희가 시청자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 중에 지금 전화 연결이 됐고요, 어머니. 예,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7이요. 아, 네. 70대 이제 중후반 넘어가고 계시고,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니, 제가 지금, 다리가 예. 아픈데요. 예. MRI도 찍었더니요. 예? 예. MRI 찍었는데 협착증이라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수술을 해볼까 생각을 하는데. 예. 처음에는 한쪽 이 종아리가 아팠는데 지금은 두 다리가 다 아프고요. 아, 지금 양쪽이 다 네. 아프세요? 예, 그리고 그 언제부터 무릎으로- 그렇게 양쪽이 다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그러고 무릎 오른쪽. 예. 그 흰다리가 밤이면 재래요. 뭐 기어다닌 것 같네. 네, 그러시군요. 어머니, 그래서- 그러면요, 예, 지금 옆에 원장님이 나와 계시니까요. 예. 예, 원장님이 몇 가지 좀 여쭤보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대답을 해주세요. 예. 예. 자, 예. 원장님께서 좀 궁금한 부분 좀 여쭤봐 주시죠. 아, 예. 어머니, 양쪽이 종아리가 다 아프다 하셨는데, 예. 걷는 거는 괜찮으세요? 걸을만 하세요? 걸으면 버스 한 코스 그러면은 쉬어야 가요. 그쵸, 쉬었다 가셔야 되죠. 예. MRI 찍고, MRI 찍었던 병원에서는 수술하자고 하시던가요? 수술을 확실히 하자고도 안 하고 안 해. 그냥 내가 하기 싫어서 3년 됐어요. 아, 그러셨구나. 안 했어요. 잠은 잘 주무세요? 잠은 자는데 요즘에 들어와서 그렇게 오른쪽 흰다리 무릎 목으로 막 밤이면은 난리가 나요. 거의 예. 기어댕기고 수석수석 해갖고. 그럼 그것도 허리 때문인가요? 아, 예. 어머니, 걷다가 쉬었다 가셔야 되고, 그 양쪽으로 예. 증상도 생기고, MRI도 찍어서 협착증이라고 진단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네. 협착증이 맞으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네. 경우에는 협착증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네. 아파하신 정도면은, 이제 보통 1, 2단계를 거쳤다면 모르겠는데, 1, 2단계 거치지 않았다면은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 하고요.
만일에 예.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비수술이나 수술적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정도가 예.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도 가능하니까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네. 지금 어머니 지금 허리에서 내려오는 게 이제 허벅지도 지금 왔다 갔다 뭐가 다닌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허리에서 기인된 게 맞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무래도 뭐 치료법들은 이제 전문 선생님들이 그 사진을 보시면 MRI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적절한 처방을 해주실 겁니다. 가까운 좀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좀 받아보시고 계속해서 좀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앞서서 이 척추 질환의 단계별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네. 이야기를 계속 좀 이어 나가 볼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앞서서 원장님께서 이 디스크와 협착증 이 두 군데 다 효과적인 치료법 중에 하나가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라는 시술을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렇죠. 자, 이게 어떤 치료법인가요, 원장님?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경막 바깥쪽에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병변을 확인하고 그 병변을 레이저로 치료하는 시술입니다. 좀 네. 전에 그 상담 전화 주셨던 협착증 환자 같은 경우도 협착증이 정말로 심해가지고 수술 아니면은 방법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러한 그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좋은 치료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그림을 보면서 그 시술법들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보통 꼬리뼈를 통해서 가는 관을 집어넣습니다. 네. 가는 관을 집어넣게 되고 저 왼쪽에 보이는 그림에 그게 그 장치인데 그 장치를 통해서 가는 관을 통해서 내시경과 레이저가 둘 다 병변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그 디스크에서 튀어나온 디스크에서 신경이 눌리고 있는데 그 부분을 내시경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레이저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뭐 여러 가지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약간 좀 복잡하고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그림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 이 영상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꼬리뼈 부분이고요. 네. 이 부분을 조그맣게 이렇게 바늘구멍 정도만 내가지고 이제 네. 관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렇게 하얀 관이 꼬리뼈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예. 그 관을 통해서 뒤에 내시경과 레이저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신기하다. 네. 지금 병변 부위를 향해서 이제 내시경이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고요. 예. 저렇게 앞에 보이는 노란색 부분이 신경이고 네. 빨간색 부분이 병변이라고 가정했을 때 저 네. 부위를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저렇게 빨간 부위를 내시경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레이저를 통해서 그 압박되어 있는 부분을 치료해가지고 신경 압박을 풀어주는 아주 네.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뼈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참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하네요. 네. 꼬리뼈 안에 저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네. 공간이 있었다는 것도 좀 새로운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원장님, 이 예전에는 이 척추질환 치료법으로 신경성형술이라는 그런 시술법이 있다고도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네. 이 시술법과 또 지금 설명해주신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 이게 좀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또 이 지금 말씀해주신 이 레이저 시술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어느 정도 신경성형술이라는 게 많은 병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 신경성형술은 이제 그 시술 자체가 전신 마취가 아닌 국소 마취로 시술을 하게 되고 당뇨나 혈압이 있는 환자들도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척추수술 후에도 지속되는 통증이나 저림 증상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네.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여기에 갖고 있는 신경성형술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것과 동시에 그 내시경을 통해서 병변을 보기 때문에 MRI에서도 보이지 않는 병변을 치료하고 실제로 내시경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치료 그리고 레이저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수술하지 않고 수술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과 이제 신경 성형술의 어떤 차이점을 얘기를 해줬는데, 네. 자, 그러면 우리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의 장점을 조금 더 부각을 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시청자들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시술 시간이 네. 한 2, 30분 정도로 짧고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소 마취로도 시술이 가능합니다. 네. 나이가 많으신 분 그리고 다른 지병이 있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시술이 가능하고요. 네. 되게 뭐 커다란 뼈 안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네. 실제 그 뼈 안으로 들어가는 공간이 볼펜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볼펜보다 훨씬 작은 정말 그 손톱만한 정도의 크기의 내시경과 레이저가 들어가기 때문에
병변도 거의 그냥 바늘구멍 정도이기 때문에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되게 빠르고요. 네. 실제로 MRI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병변까지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까지 마저 다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뭐 2, 30분 안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아까 전화 주신 분께서는 77살이라고 아까 전화를 주셨는데 네네. 그런 분도 뭐 무리 없이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신경성형술과 좀 비교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MRI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도 이제 들어가서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해서 발견돼서 치료된 그런 분들 사례가 꽤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가끔가다 이제 보면은 네. MRI에서 보면은 특정한 이렇게 이상이 없는데 실제로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하면서 내시경을 봤을 때 병변이 발견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척추 MRI 찍은 사진인데 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신경이 쭉 내려오면서 특별하게 눌리는 곳이 없습니다. 디스크 같은 경우도 약간의 퇴행성 변화만 있을 뿐이고요. 네.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를 이제 경막의 내시경으로 그 척추관 안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왼쪽 사진과 같이 되게 좀 지저분하게 유착이 되게 심하게 돼 있는 상태였어요. 허옇게 지금 네. 뭐가 껴 있는 게 저기 유착이 된 건가요? 예. 그래서 이 환자를 이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로 치료한 이후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깨끗하게 깨끗해졌네요. 네. 유착이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경이 보니까 명백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예. 참 이게 아픈데 이 사진상에서도 안 나오면은 그만큼 또 속상하고 억울한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네.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 그러는데 난 아프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렇죠. 정말 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정말 우리 속된 말로 정말 미치고 팔쩍 뛰는 거예요. 그럼요. 예. 네. 그런데 이렇게 또 나오지 않는 사진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병변을 찾아낸다는 게 이 도대체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시술이길래 이런 네. 걸 다 찾아낼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비된 영상 보면서 좀 더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네. 보시죠. 예, 이거는 실제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하는 장면인데요. 꼬리뼈를 통해서 그 관이 들어가게 되고 저렇게 시암이라고 하는 투시 장치를 이용해 그 관을 병변부에 위치를 시킵니다. 네. 저 관을 통해서 실제 내시경과 레이저가 들어가게 되고요. 예. 저 멀리 보이는 그 화면이 내시경으로 보이는 화면이고 이제 내시경과 레이저 장치가 관을 통해 들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멀리 보이는 그 녹색 불빛이 실제 레이저가 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병변 부위에 레이저를 쏴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기존의 신경성형수 같은 경우는 네. 투시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라서 간접적으로 보면서 하는 거지만 저건 실제로 눈으로 실제로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적합하고 좋은 치료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옛날에 한석봉 어머니가 이제 석봉이한테 글을 가르치는데 불을 끄고 떡을 써셨겠죠. 예. 떡을 썼잖아요. 근데 불을 켜고 떡을 썰었으면은 떡만 썰었을까요? 채도 썰고 회도 뜨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실제로 눈으로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아주 효과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거기까지는 또 생각을 못 해봤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눈 감고 하면은 이제 웬만한 거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 우리 이제 눈이 이제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아무리 이제 뭐 보조기구를 착용한다 해도 아무래도 이제 직접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이제 좀 그럼요.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분명히 이제 직접 들여다 보고 치료를 하는 게 훨씬 더 장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시청자 전화 연결을 해서 또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어떻게 전화를 하면 되는지 또 안내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저희 하단에 나가는 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전화 주셔서 이 평소에 허리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또 척추 질환에 대한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은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과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방송 중에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지금 예. 전화 주신 어머님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70이고요. 70이세요. 예. 어떻게 불편하세요? 예, 협착증 환자로서 네. 99년도 여름에 시술을 받았어요. 여름에 어떤 쪽의 시술을 받으셨어요? 예, 오른쪽 저기 허리에 시술을 받았는데 예. 그게 한 7번쯤 주사를 맞았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예. 그래서 몇 군데 병원을 갔더니 다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죠. 네. 수술을 했는데 그냥 조금씩 이제 다녔어요. 한 2년 정도는. 그 2년 지나니까 너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네, 클리닉을 다녔죠. 통증 예. 클리닉을. 그래서 한 여러 번 맞았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뭐 2개월도 가고 3개월도 가고 2개월도 가고 1개월도 가고 하더니 나중에는 그게 안 듣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주사를 맞아서 처음에는 한 3개월 갔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맞을 때는 한 2개월밖에 안 가고 이제는 뭐 한 달도 안 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난 7월에 이제 입원을 했어요. 예, 네네. 예. 뭐 신경 치료를 받는다 해서 입원을 했는데 8일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아무 차도가 없고 뭐 그때 또 저기를 또 받았는데도 주사를 맞았는데도 네. 차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너무 아프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네. 10월 말에 경막 시술이라는 걸 또 했어요. 예. 했는데 그래도 아무 저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이제 거기서 또 뭐 MRI는 가는 데마다 찍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또 MRI를 찍었어요. 근데 골반이 아프다 하더니 또 골반 MRI까지 찍었는데 골반에 물이 좀 개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물이 좀 네, 고여 있다고요? 예, 근데 예. 그거는 이제 뭐 저기 약으로 좀 말리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1개월 동안 뭐 참고 갔다가 11월 1일 날 가서 이제 또 통증 클리닉을 받았는데 똑같이 아프고 밤에는 잠을 못 자고 예. 뭐 단 20m도 잘 못 걸어요. 아이고, 아유,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원장님과 좀 얘기를 잠깐 나눠보세요. 예, 예. 원장님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주사도 여러 번 맞았고 신경, 지금 보니까 경막의 시술도 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차도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어머니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네요. 예. 어머니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혹시 협착증 수술 받고 나서 이제 계속 예. 아파서 병원 가셔가지고 이제 추가로 뭐 MRI 검사를 또 하시고 뭐 주사도 맞고 하셨는데 예. 뭐 아까 물도 좀 고였다고 하는데 무슨 염증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들으시지 않으셨나요 혹시? 그러니까 약간의 관절염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허리 뒤도 제가 뼈를 4개나 넣었어요. 넣고 그 위로 예. 약간의 저기가 이제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여기 쇠를 빼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번 사진을 찍어봐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수술한 위쪽으로 그 관절염이 생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치료를 하고 생각을 해보자고. 근데 이제 너무 견딜 수가 없이 아파서 약을 먹어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다리가 아파서요. 다리하고 골반이. 그래가지고 딴 데 가서 또 뭐 그냥 또 시술을 또 뭐 경막의 시술이나 뭐 그걸 또 받았는데 받는 날부터 뭐 차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가능성이 이렇게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수술받은 이후에 염증이나 감염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렇게 막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심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수술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유착이 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아까 뭐 다른 주사 치료도 받고 뭐 경막의 시술도 받았다고 하는데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유착 때문에 수술 후에 생긴 유착 때문에 통증이 계속 지속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많으신 편이고요. 그런 경우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같은 걸로 해서 보면서 유착 같은 걸 제거해 줄 경우에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아무래도 좀 뭐 염증이나 아니면은 유착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자세히 이제 또 아무래도 들여다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밀 진단을 다시 한번 좀 받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좀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불신이 좀 많아지신 것 같아요. 이것저것 이제 많은 치료를 받는데도 잘 안 되니까요. 그렇죠. 글쎄요. 좀 정말 심한 경우는 어떻게 좀 수술의 여지도 이분 같은 경우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이제 정확한 진단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는데, 지금 얘기 들은 것만으로는 확실하게 뭐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좀 제한이 있지만,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수술 후 염증이나 감염, 혹은 유착, 혹은 뭐 재발,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거의 정도에 따라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약물 치료도 할 수 있고요. 염증 같은 경우 심하지 않은 경우는 항생제 치료하면서 호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유착 같은 거는 사실 그렇게 치료가 이렇게 수월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같이 이제 첨단 기술로 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발 같은 경우는 그것도 마찬가지 경우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수술을 받을 수도 있고 약물 치료나 비시술적 치료로
시술이 가능합니다. 네, 경막의 네. 치료 같은 경우 뭐 몇 년 전에 받으셨다 그러니까 아마 레이저 시술까지는 아니고 뭐 유착박리술이나 네네. 이런 걸 받으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다른 치료법들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 좀 환자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 이제 케이스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네. 드는데 먼저 이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받아서 좋아지신 분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 사진에 보시면은 왼쪽에 보이는 것이 아까 처음에 그 화면에서 보셨던 시암이랑 투시 장치를 통해서 이제 관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네. 오른쪽 위에 있는 두 개의 사진이 이제 내시경을 보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과정이고요. 네. 아래 사진은 이제 시술 전과 시술 후를 나누어 가지고 MRI 그 단면 촬영한 것입니다. 시술 전 그 빨간 동그라미 안에 보이는 신경 쪽에 까맣게 톡 튀어나와서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이 네네. 시술 후에는 그 쏙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병변을 확인하고 저희가 좀 치료한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은 또 다른 사례가 있죠? 예, 이분은 이제 60세 여자 환자분으로 협착증 가지고 5년간 이제 고생을 하셨습니다. 심한 다리 통증이 있고 적합한 치료를 찾지 못해서 만성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셨던 분이고요. 네. 네. 왼쪽 사진에 보시는 것은 적외선 체열 검사라고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파랗고 어두운 색깔일수록 상태가 좀 안 좋고 네. 밝은 색일수록 상태가 좀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분을 이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치료를 해가지고 그 얼마나 호전되는지를 이제 판단했는데 시술 전에 전반적으로 이제 파랗고 어두운 색깔로 보이던 다리가 약간 녹색 내지는 노란색이 같이 포함된 밝은 색으로 변해서 환자분 증상도 많이 호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이제 비수술 치료법, 아까 뭐 두 가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하나는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또 하나는 이제 고주파 수액감압술. 요거는 아까 제가 보니까 디스크 쪽에 조금 이제 적합한 시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 좀 어떤 시술인지 먼저 영상을 보시고요. 여러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는 거는 이제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고 있을 때 그 디스크 안으로 조그만 바늘을 넣게 됩니다. 그 바늘을 통해서 조그만 관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관을 통해서 고주파를 발생시켜서 튀어나온 디스크 부분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럴 네. 경우에는 튀어나온 디스크가 응축되면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경화를 진행시켜서 응축시킨 다음에 단단하게 만들어서 신경 눌리고 있던 걸 풀어준 이후에 다시는 이제 튀어나가지 않게 잘 치료를 해주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저렇게 안으로 실제로 디스크 안으로 들어가서 찔러 넣어서 거기서 치료를 하네요. 예. 예, 그렇군요. 네. 이 수액을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돌려놓는 것도 참 신기한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 어떤 환자들이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예, 고주파 수액 감압술 같은 경우에는 허리 통증이 심한 경우, 그리고 오래 앉아있기 힘든 경우, 그리고 허리를 숙이면 통증이 심한 경우, 만성적인 허리와 목에 통증이 있는 경우, 그 모든 시술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조금 앞서 말씀드린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과 다른 점은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허리 디스크, 허리 병변에만 시술이 가능한 반면에 네.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목과 허리 둘 다, 특히 네. 목에도 치료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좀 고주파 수액 감압술 우리가 원리까지 좀 얘기를 들어봤어요. 예.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또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 효과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차례죠, 원장님? 예. 네. 이분 같은 경우는 58세 남자분이고요.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5년 동안 허리 통증과 오른쪽 다리에 통증 및 저림 증상을 호소하셨던 분이고, 왼쪽에 MRI 시술 전 사진을 보시면은 위에서 내려오던 신경이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에서 튀어나온 디스크에서 압박이 되는데, 이분이 시술하고 한 이후에는 이제 튀어나왔던 디스크가 안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시술 후에는 통증도 많이 좋아졌고 운동을 다닐 만큼 증상도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원장님, 지금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 같은 경우 아까 수분이 많은 디스크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러면 이게 워낙 오래돼서 만성 디스크에 시커멓게 이렇게 퇴행된 그런 디스크들 있잖아요. 그런 디스크는 아무래도 좀 치료 효과가 좀 덜할까요? 어떨까요? 시술할 때 저희가 이제 그 중간에 치료 효과를 중간에 확인하기도 하고요. 예. 만일에 이제 수분이 좀 부족하다 싶을 경우에는 안에 약간 수분을 넣어서 예. 확인을 하고 네. 또 이제 그냥 이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암이라고 하는 투시 장치를 통해서 실제 신경 그 바깥 부분에서 디스크 안에서만 시술을 하기 때문에
적합한 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은 이 지금까지 저희가 이 척추 질환의 효과적인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과 또 고주파 수액 감압술 이 두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네. 혹시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무리 간단한 시술이라고 하지만 부작용은 없는지 아니면은 이 시술 후에 주의해야 될 점은 없는지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사실 이제 모든 시술이나 수술은 다 부작용이 엄밀히 따지면 다 있습니다. 네. 물론 네. 부작용이 적고 많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약도 마찬가지로 이제 약이 효과가 좋고, 그러니까 좋은 효과가 많고 나쁜 효과가 적으면 이제 약이 되는 거지만 반대로 나쁜 효과가 많고 좋은 효과가 적으면 그거는 독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수술이나 시술도 만일에 이제 적합하지 못하게 시술을 받게 되면은 그게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든가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응구멍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실제로 뭐 살을 째거나 하는 것도 아니라서 덜 침습적이고 회복도 되게 빠른 장점이 있고요. 네. 시술하는 시술할 때만 신경 주변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 손상의 가능성은 엄밀히 따지면 조금 있긴 하지만 예. 시술 자체가 되게 안전한 시술이고 되게 덜 비침습적이기 때문에 네. 회복도 되게 빠르고 예. 큰 부작용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그럼 될 것 같습니다. 시술에 유의할 점들은요? 시술에 유의할 점은 사실 이제 관리를 잘 하셔야죠. 예. 시술 자체 때문에 뭔가 유의한다기보다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허리 디스크라든가 네. 척추 협착증 이런 것이 퇴행성 질환, 쉽게 얘기하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질환이기 네네.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평생 쓸 허리이기 때문에 네. 이 허리를 그냥 크게 안 다치고 탈나지 않고 잘 쓰는 게 목적이지 네. 뭔가 시술이나 수술 받는다 그래서 이게 10대 허리, 20대 허리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그 어르신들만 봐도 이빨 같은 것만 봐도 이제 60, 70 되신 어르신들 보면은 자기 이 가지고 이렇게 잘 드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50도 되기 전에 틀리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씹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예. 결국에는 이제 허리도 마찬가지, 치아도 마찬가지. 네. 자기가 평생 갖고 쓰는 건데 이거를 잘 관리해서 쓸 경우에는 네. 편안하게 지내시는 거고 예. 관리하지 못해서 좀 탈이 났을 경우에는 이제 병원이나 이제 주변에 의원을 내원하셔서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우리 몸은 이제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네. 뭐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 갈아 낄 새 수가 걸로 없단 갈 말이에요. 수도 예, 없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망가지지 않게 잘 보존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시청자 전화를 좀 받아보도록 할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전화 주신 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5세인데요. 네, 60대 중반이시고요. 어디가 불편하셔서 전화를 주셨나요? 저는 허리가, 네. 허리 아파갖고, 병원에 갔더니, 척추 수술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네. 척추를 3번이나 수술을 했어요. 예. 3번이나요. 네. 그랬는데도,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6년 전에 했고, 작년에 했고, 올해 했는데, 자꾸 그래도 이쪽, 한쪽 다리가 막, 저리고, 걷는 게 조금 걷다 보면은, 안 좋고 막 저리고 그래요. 그래서, 예. 아유, 그래서 좀, 선생님한테 좋은, 나주 정봐서, 아유, 여기 텔레비 예. 보고, 네. 전화드렸는데. 예. 네. 그러면은, 그 수술을 받고 나서는 바로 어떻게 증세가 좀 괜찮아지셨어요? 예, 처음에 갈 때는 막 너무 아파서, 예. 고통스러워서 갔었거든요. 갔는데 예. 이제 하고 나서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좀 이제 3월 달에 했는데 네. 지금 또 이제 그 증세가 예. 하고 옛날에 하도 아팠던 증세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같이는 안 아파도 조금 섰으면 저리고 쉬고 아프고 예. 조금 걸어도 좀 많이 걸으면 안 돼. 좀 쉬었다 가고 그러는데 예. 이게 3번이나 해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수술했는데 그러면 어떤 네. 수술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냥 칼로 못 받고 막 인공뼈인가 그거 받고 그렇게 했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저희 원장님이 몇 가지 좀 여쭤보실 거예요. 대답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좀 설명을 들어보세요. 네. 예. 어머니, 3번 수술 받고도 계속 증상이 불편한 게 남으셨는데, 그래서 네. 병원 다시 가셔가지고, 이제 아마 몇 가지 검사를 더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검사 네, 같은 거 하셨죠? 예, 신경치료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음. 신경치료를 해도 그때 좀 지나면은 또 도로 그렇고 그래갖고 아유 그냥
힘드네요. 그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3번이나 수술을 하셨으면은, 그리고 이제 이후에 주사치료를 받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제 네. 뭐 재발이라든가 염증 이런 가능성은 좀 떨어지고, 이제 수술 네. 후 증후군이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술 후 유착이라든가 아니면 관절면이 조금 손상이 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주사치료를 받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네. 경우에는 이제 뭐 디스크 퇴행 같은 게 너무 심한 경우, 혹은 아니면 유착이 정말 심한 경우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비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수술 같은 걸 3번이나 벌써 했으면은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수술하는 거는, 어머니는 수술 얘기만 들어도 아마 그 되게 거부감이 많이 드실 거고, 사실 3번이나 수술하신 분을 또 수술하는 거는 그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렇게 좋은 그 치료법이라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주사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이런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나은 방법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아무튼 네. 좀 빨리 좀 쾌차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여러분께서는 좀 오늘 허리와 관련돼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요. 계속해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네.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전화 저희가 계속해서 이어서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전화 주신 아버님께서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8년생이에요. 38년생이요. 예. 그러면 70대 중반이 이제 넘으신 나이신데, 네네. 예, 허리가 어떻게 안 좋으세요? 제가 2010년에요. 예. 2010년 6월 달에 네. 허리를 언더가 저기 굴러가지고 허리가 뼈가 5개가 나갔다 그래가지고요. 아유, 예. 볼트를 2개 박았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받았어요. 예, 네. 예. 근데 지금 3년 됐거든요. 3년 예. 지금 4개월 됐는데 수술 당시에 한 2, 3년 통증이 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 3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처음에부터 계속 여태까지 통증이 온 거예요. 수술 후에도 계속, 바로 직후에도 아프셨고, 지금까지 쭉 아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예. 근데 한 2년 지나서부터는 점점 더 아파요. 네. 최근에 그러면 병원은 가보신 적 없으세요? 가서 검사 받거나 이래 보신 적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술한 병원에 제가 6개월마다 갔어요. 수술하고 나서. 예. 퇴원하고 나서 6개월마다 가가지고 그 아픈 사실을 내가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다시 사진을 찍고 검사를 하고 약을 처방해주고 등등 이래가지고 그냥 의학적인 상식은 저들이 몰라가지고 거기서 네. 그냥 지시한 대로 따랐죠. 예, 예. 네. 그래갖고 그냥 그럭저럭 한 2년이 넘어 3년이 가까이 돼도 내내 그렇게 아파서 예. 신경과에 가서 문의를 해가지고 검사를 받았어요. 네네. 그런데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고 MRI나 CT 같은 건 아니더라고. 예. 근데 거기 교수님 얘기가 뼈가 허리가 이렇게 굽어가지고 예. 어떻게 지금 심하지 아주 심하면 수술해야 되는데 연세상으로 봐서 수술하기도 어렵고 조금 더 약물 치료를 해갖고서는 통증을 가라앉히면서 좀 지내봐야 되겠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3개월 그런 데서는 몇 달씩 약을 처방해 주더라고요. 네. 몇 달 먹었는데도 역시 안 들어. 그래서 다음에 네. 그 약을 한번 좀 바꿔보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해갖고 또 갔더니 예. 어렵다고 그러면서 예. 약을 줘주는데도 다시 딴 걸 처방해 주는데도 그냥 이대로 그냥 놔둘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아버님 무슨 얘기인지 저희가 이제 얘기는 쭉 들었고요. 예. 지금 그럼 원장님께서 몇 가지 좀 여쭤봐 주시고 대답을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좀 들어보세요. 예. 네, 아버님, 수술, 크게 다치시고 수술도 크게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지금 아까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뼈가 구부러졌다는 얘기를 하셨었나요? 예. 이렇게 앞으로 좀, 그래요. 앞으로 약간 구부셨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모르겠어요. 어떻게 구부러진 건 모르고 뼈가 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걸 지금 가능성 있는 게 이제 크게 2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예.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수술 후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 후 통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술 후 이제 유착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수술로 인해서 이제 관절면이 손상돼서 그렇게 생기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척추가 휘었다는 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이제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잖아요. 예. 이제 그것 때문에도 이제 통증이 올 수가 있는데, 예. 연세가 또 많으시고 척추가 앞으로 구부러지는 거를 수술로 교정하는 거는 되게 리스크가, 그 위험성이 되게 큽니다. 그 수술하고 나서도 편하게 지내기가 힘들 수도 있고요. 예. 그 연세를 고려해서는 사실 그 이제 뭔가 바로 잡는 것보다는 예. 아파서 불편한 게 사실 제일 큰 불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아버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피적 그 경막의 내시경 내시술 같은 걸로 눈으로 보면서 유착 같은 것도 해결해주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아픈 부분에 병변에 약을 넣어줘서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허리 구부러져서 이제 진행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수술까지 고려하는 거는 좀 천천히 단계별로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도에 따라서 수술하는 방법도 다르고, 수술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나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좀 사진상으로 보이는 것보다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유착들이 좀 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좀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치료를 해보는 게 이제 적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네. 척추가 이제 휜 부분에 대해서는 수술도 이제 뭐 단계별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 치료를 해보고 이제 최후에 수술을 고려해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좀 이런 거는 이제 지금 큰 병원 가서 이제 치료를 또 받기도 하셨는데, 이런 이제 전문 병원들이 있어요. 척추에 관련된 전문 병원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런 병원에 가셔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빨리 고맙습니다.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렇게 좀 허리 통증의 어떤 효과적인 치료법들 알아봤습니다. 사실 그래요. 이게 참 수술 한번 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한다는 게 너무나 큰일이거든요. 맞아요. 아무래도 가급적이면 수술 한번 하셨던 분들도 안 하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좋겠죠. 예, 그럼요. 예. 수술 한번 했다고 해서 꼭 다음번에도 꼭 수술하라고 하는 법은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그 의학도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거에는 수술 아니면 이제 치료하기 힘들었던 부분도 네.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하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네. 가까운 병원에서 전문 병원이나 혹은 전문 선생님을 찾아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연세가 참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이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분명히 이제 수술에 대한 좀 부담이 반드시 있거든요. 굉장히 크시겠죠. 예, 거기다 네. 체력도 이제 하고 나면 이제 많이 이제 근육 자체들이 많이 좀 손상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법들 이 시간에 좋은 효과적인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술을 만약에 받았단 말이죠. 그 이후에 통증의 어떤 재발 방지를 위해서 환자분들이 좀 이렇게 하셔야 될 그 환자분들의 숙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술이나 수술 받고 나서 이제 다시는 이제 그러한 통증이나 저림증으로 이제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환자분들이 할 거는, 사실 길게 말씀드리면 되게 길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운동이랑 자세 교정이 중요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운동이라든가 자세 교정은 그냥 이제 그 그러니까 시술이나 수술에 따라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고, 네. 해서 좀 더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수술이나 시술 받던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가지고, 예. 본인한테 맞는 적합한 예. 자세 교정이라든가 운동치료법을 이렇게 배우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힐링네트교 이번 시간에는 이 더 좋은 병원 박종수 원장과 함께 허리 건강 비수술 치료로 지키자라는 주제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방송 나간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요. 저희 하단의 번호로 방송 끝난 이후에 전화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주저 말고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힐링 다큐 이번 시간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